예, 주말에 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 쪽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보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달러인덱스 한 주간 0.7% 빠졌고요. 국채금리는 금요일에 좀 올라와서 2.2% 빠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 국제유가가 제법 올라왔습니다. 이제 감산 이슈 때문에 하루 확 올라가는 바람에 주간으로 6.7%, 그리고 증시는 S&P 500은 약보합, 나스닥은 1.1% 정도 올라가는데요. 종목들별로 보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빠졌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시간외에서 4.8%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제대로 열렸다라면 이제 주간 한 2% 정도 올랐을 것 같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 방어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미국에선 강했었어요. 맥도날드가 꾸준하게 올라가서 1.2% 올라갔고, 한 주간 놓고 보면 머크가 이제 5.6%,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함을 보였던 게 지난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들을 보면 제가 이제 지표 나온 거 예상치하고 결과하고 쭉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지표 족족 전부 다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뭐 구인 건수, 제조업 지수, 공장 수주, 민간 고용, 비제조업 지수, 신규 실업 수당 청구까지 전부 다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준이 금리 올려가지고 지표들이 드디어 꺾이기 시작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주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도 역시 예상치보다 이제 낮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23만 6천, 그러니까 예상이 23만 9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23만 예상한 것도 있어서 뭐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이제 스탠다드하게 예상치로 이제 적용했던 게 23만 9천이었거든요. 그래서 11개월 연속해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가 처음으로 예상보다 아래로 나왔다라고 평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1, 2, 3월을 비교하면 1월에 47만, 2월에 32만, 그리고 지금 3월이 23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계속 증가 속도가 둔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실업률은 뭐 3.5, 3.6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뱅뱅 맴돌고 있고, 제일 중요한 수치가 사실은 시간당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전년 대비 4.2, 예상이 4.3이었고 지난달이 4.6이었거든요. 시간당 임금 증가 속도가 둔해진 거죠. 전월 대비는 0.3, 예상치하고 부합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시간당 임금이 조금 둔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음에 노동시장 참여율, 이거는 나는 취업을 할 겁니다라고 이제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일자리가 이제 일자리는 한정 줄어들고 있는데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가게 되면 향후에 임금 상승 속도를 또 둔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는 뭐 예상보다는 조금 더 싣고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절대적인 수치가 워낙 높아요. 예, 시간당 임금도 높고, 비농업 일자리 지금 실업률 3.5% 상황에서 일자리가 20만 증가되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싣고 있는 거는 맞는데, 뭐 금리 인상을 이제 확 꺾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국제금리가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저 정도면 안심은 하겠는데, 그래도 5월에는 어쨌든 금리 올리겠구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확 올라가고, 금리 확률도 동결 쪽이 33, 인상 쪽이 67, 이렇게 되고, 이제 전망도 어쨌든 5월에 한번 올리고 6월에 이제 유지했다가 7, 9, 이제 7월에 한번 내리고 11월에 내리고 12월에 내릴 거야,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근데 이거 내릴 거야라는 거는 일단 이제 갖다만 놓은 거고, 이제 닥치게 되면, 그 시점에 닥치게 되면 아마 또 상황이 바뀌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5월에는 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 CPI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수정이 될 겁니다. CPI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래로 나오게 되면 이건 또 수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CPI 뭐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차별화 장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미증시는 하락장이었다,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나스닥은 저렇게 멀쩡하지만 저 빨간색 선으로 보고 계신 거 뭐냐면 신고가 종목 빼기 신저가 종목. 근데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미 투자들이 약간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면서
주식을 좀 매도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아지려면 예를 들어서 러셀 2000 지수가 나스닥보다 더 올라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미증시 볼 때 빅테크만 볼 게 아니라 상승 종목 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러셀 2000이 좀 강하게 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지표는 나온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포인트를 보면 경제 지표가 계속 이제 부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걸 반갑기도 하죠. 나쁘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 걱정이 커지기도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CPI까지 낮게 나오면 경기 침체 쪽보다는 이러면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쪽으로 또 쳐다볼 수 있어서 CPI가 좀 낮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CPI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경기 전망이 오늘 어떤 보도가 나온 게 있냐면 CT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좀 더디다. 그래서 지금 9월 쪽으로, 원래 한 6월 정도까지 시장이 확 좋아질 것 같았는데 주식시장이 9월까지 3개월 미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도 감산이 이제 되면서 하반기에 턴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국 경기가 다 하반기에 업된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주식시장은 2분기에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실제로 나오게 될지, 그러니까 반도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동안 중국 경기주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이게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회복이 되는지 요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공급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됐잖아요. 예, 감산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감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게인 2016, 어게인 2019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요죠. 예, 수요가 살아나줘야, 공급을 줄여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재고 소진 속도가 더 더디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수요 문제는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의 경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반도체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반도체 변수가 또 등장하는지 요걸 좀 봐야 됩니다. 일단 분위기는 회복하는 걸로 잡아는 놨는데 한번 급반등한 거고,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요에 대한 궁금증까지 좀 해소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자꾸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은 한 놈만 사요. 개인 외국인들이 다. 삼성전자, 2차전지, 이 완전히 이런 장세거든요. 이걸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 완전히 오직 한 놈만 산다. 이제 꺾이지 않는 막 이런 어떤 매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3월 15일 이후에 제가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평균 매수가 대비 상승률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특이한 건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 기간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을 합치면 거의 시장 순매수한 게 별로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도 저 기간 동안 합치면 1조 원 정도 순매수가 잡혀 있든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적극적인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전체로는 거의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기간에 26조 원을, 2조 6천억을 삼성전자만 샀어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뭐냐면, 자금이 들어온 게 없다라면 외국인들은 다른 거 팔아서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쏠림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 뭐냐, 포스코홀딩스를 놀랍게도 순매수 1위 종목이 포스코홀딩스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두 종목을 합쳐서 7,500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하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완전히 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데이터를 거의 뭐 한 10년 넘게 뽑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상위 빅3가 전부 다 수익률 라인인 것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화력을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합치면 1조 5천억, 합치면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저 자금이 다른 걸 팔아서 들어오는 거면 이제 다른 쪽에서 빠지게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한동안 그랬었어요. 한동안은 다른 종목을 팔고 여기에만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제 고객 예탁금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월말 월초에 이제 뭐 채권 같은 거 만기돼서 들어와서 바로 빠져나가는 이런 변화 빼고 순수 예탁금도 어느 정도는 좀 증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에는 다른 거 팔아야만 2차 전지를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 들어온 돈 가지고 그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숨통이 트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만 오직 바라만 볼 게 아니라 2차 전지 외에 다른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환경이 됐다. 이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표로 보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 2조 6천억 매수했는데 현물에서 그 다음 순매수 종목이 2천억짜리 현대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1조 5천억인데 신한지주가 1,600억이에요. 에코프로가 이제 4천억대가 넘어가는데 신한지주가 1,600억. 그러니까 완전히 쏠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을 볼 거냐? 이제 그 쏠림에서 좀 숨통이 트인 쪽을 볼 거냐?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때그때마다 이런 이제 수급 이슈는 계속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CPI까지 준비했는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주간 브리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